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십니까? 많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7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불모지대, 산업혁명을 가장 늦게 시작한 나라가 나라를 세운 지 70여 년 만에 세계 7대 민주강국이 된 겁니다. 세계 7대 민주강국이 됩니다. 위대한 문명 건설입니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누구 덕이냐? 국민 전체의 노력이라고 하면은 말이야 쉽죠. 그러나 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도자, 첫째,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웠을 때, 1948년 나라를 세웠을 때 그분의 연세가 73이었습니다. 1년 뒤에 김일성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이가 75이었습니다. 이분이 75살에 잠도 안 자고 전쟁을 지도한 모습을 보면은 초인적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가 90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2번 나라를 구했는데 70대의 권력을 잡고 2번 나라를 구했습니다. 건국, 대한민국 건국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김일성의 남침에 저항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들어서 한미동맹이라는 우리 민족의 생명줄,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계 역사에 보면은 70대의 권력을 잡고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가 조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취임할 때는 78살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지금까지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69세 대통령이 되었다가 70살에 퇴임을 했는데, 조 바이든은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할 때 나이보다 1살이 더 많은 채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정말 역동적인 게 40대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이 최근에 4명을 뽑았죠. 최근 한 60년 사이에. 1961년에 케네디, 그리고 클린턴, 1992년에 클린턴, 또 한 사람 더 있죠. 오바마, 2008년에 오바마. 40대를 뽑았다가 70대를 뽑았다가 조 바이든이 취임을 해가지고 어떤 역사적 업적을 이룰지 기대가 됩니다. 제발 한반도에서 김정은 세력을 몰락시켜서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데 조 바이든이 결정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우리 국민들은 희망해야 하겠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분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에만 신경 쓸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 옆에 착 붙어가지고 이끌어야 됩니다. 야생마 같은 트럼프를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잘 요리한 사람이 아베 수상이었습니다. 70대의 권력을 잡고 역사를 바꾼 분의 명단을 한번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입니다. 1974년 출생했는데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정시내각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66세, 물러날 때가 71살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77세에 또 복귀가 돼가지고요, 81세까지 재임을 했습니다. 바이든하고 나이가 비슷하게 겹치네요. 철저한 반공 자유민주주의자로서 히틀러에 맞서가지고 유럽을 지켜내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소련과 손잡고 승리를 거둔 다음에 소련이 서울을 위협하니까 소련을 철의 장막이라고 부르면서 반공 노선을 견지했던 위대한 영국인이죠. 1965년 91세로 사망했는데 2차 세계대전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75년에 출생을 했으니까 처칠보다 1살 아래입니다. 해외 독립운동을 이끌다가 70세에 귀국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건국을 주도했습니다. 73세에 대통령이 된 후 12년간 재임했습니다. 이 기간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였고 한국전을 지도해가지고 자유진영과 조국을 지켰습니다. 건국과 호국의 지도자로서 2번 나라를 살린 사람입니다. 1965년 90세에 하와이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 등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 3번째, 콘라드 아데나워 독일 수상입니다. 이분은 76년 출생입니다. 처칠, 이승만, 콘라드 아데나워가 각각 1살 차이입니다. 위대한 반공 지도자 3분이죠. 아데나워는 젊은 시절 쾰른 시장을 지내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상 후보로도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치가 집권하자 히틀러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독일 패전 후에 정계에 복귀해가지고 기독교 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아데나우어는 가톨릭입니다. 73세이던 1949년부터 87세이던 1963년까지 수독 총리를 지냈습니다. 1967년에 91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나치의 과거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전이 발발하자 수독을 재무장시켜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중요한 일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소련과 대결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서독과 서구를 이간질시키려 한 스탈린의 중립화 통일제의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개혁적 천주교 신앙의 뿌리를 둔 그의 반공적 자유민주 노선은 콜 총리 시절에 독일 통일로 결실되었습니다. 지금도 독일 정치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민주당이. 한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아데나우어가 있고 극동에는 이승만이 있다. 두 반공 지도자를 냉정시대에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네 번째는 누구냐? 샤를 드골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1890년에 출정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베르당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독일군의 포로가 된 적도 있습니다. 프랑스 군의 이 기갑 전략을 위반한 유명한 이 이론가기도 했습니다. 기갑 전술에 대한 책을 썼는데 독일군이 오히려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국방차관일 때 프랑스가 1940년 독일에 항복하자 런던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 프랑스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싸웠습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후에 파리를 제일 먼저 해방시키는 부대가 바로 이 자유 프랑스군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초장에는 프랑스가 패전국인데 나중에 전쟁을 끝낼 때는 프랑스가 전성국이 됩니다. 드골 덕분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5나라에 프랑스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무너졌던 프랑스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전후에 잠시 은퇴했다가 1958년 알제리 독립 문제로 나라가 내전 직전으로 몰리자 국민이 은퇴해 있던 드골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그때 드골이 요구를 했습니다. 개헌을 해야 된다. 내각제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로 가서 새로운 공화국을 열었습니다. 69세에서 79세까지 70대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면서 프랑스를 핵무장 국가로 만들고 나토에서는 탈퇴하고, 그러나 미국과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주력을 해가지고 프랑스가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는데 앞장섰습니다. 철저한 반공공화주의자였습니다. 드골이 아니었으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는 공산화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5번째는 누구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1911년에 태어난 레이건은 70세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78세에 물러날 때까지 계속 강경정책으로 공산진영의 붕괴를 유도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적 반공자유투사로서 죄를 미워하라,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라 라는 신조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외유내강, 그리고 유머 감각이 특출한 이분은 93세이던 2004년에 사망했습니다. 처칠, 이승만, 아데나우어는 한 살씩 차이가 나고요. 이 세 사람은, 처칠, 이승만, 아데나우어는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이 평창 정책을 쓸 때 이를 저지해가지고 자유진영을 지켜낸 3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대 정치 인생의 전성기를 보냈던 사람이니까 이분들이 그동안에 쭉 70대가 될 때까지 경험했던 그 경륜과 안목과 리더십과 인맥이 70대의 권력을 잡으면서 꽃을 피워가지고 역사를 바꾸고 나라를 지켜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5명, 레이건, 드골, 아데나우어, 이승만, 처칠의 공통점만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독교의 바탕을 둔 신념의 반공자유투사였습니다. 둘째, 건강이 출중했습니다. 세 번째, 드골을 뺀 4사람은 90세 이상 장수했습니다. 체력이 좋았다는 거죠. 네 번째, 패배를 딛고 정상에 도달하였습니다. 다 이분들은 7.8기 한 사람들입니다. 5번째, 처칠, 드골, 이승만, 레이건은
대문장가였고 명연설가였습니다. 이분의 지성 그리고 신념 또는 권력 의지, 놀라운 역사 감각이 자유를 지켜내고 나라를 키우고 그리하여 세계에 기여한 위대한 70대 지도자, 거기에 조 바이든이 이름을 올리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